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의 예언을 끝냈고 조선시대가 열렸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미제 능출했는데 아름답게 아니면 잘 건너서 미제 능출했어요. 왕조를 조선시대를 개국했죠. 귀색상기가. 그런데 무는 숭상하고 무는 천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외란이 왔죠. 외침 8년 창생도탄이고 임사지간 강산 초토다. 아주 초토화가 됐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정신 차렸냐? 못 차리고 또 고륙상쟁하더라. 서로 치고받고 하더라. 노론이다, 소론이다, 북인이다, 남인이다. 이러면서 고륙상쟁 서로 간에 잡아 죽이고 사화에서 싹쓸이하고 몇 쪽을 멸하고 그냥 원한과 원한을 쌓고 그냥 하늘에다 계속 그런 기운을 보냈죠. 그러니 원효대사도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색무색이다. 그 네 가지 색이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무슨 색깔 있냐? 무슨 색깔 있노?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신라시니까 이제 제가 경상도 버전으로 말씀드렸는데 무슨 색깔 있노? 국민 색깔만 가지면 되지. 국민 색깔은 못 가지고 왜 자기 색깔만 가지려고 하냐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색깔을 가지면 되지. 무슨 노론이고 소론이고 남인이고 북인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저도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참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조선시대는 보면은 이렇게 외침 8년에서 창생은 도탄에 빠졌고 강산은 초토화가 됐으면 창생과 강산을 생각했으면 아니 창생하고 강산이 초토화된 거를 창생하고 강산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겪었잖아요. 겪었으면 당쟁하면 됩니까? 이거 당쟁해야 돼요? 자기 색깔 드러낼 필요 있어요? 무슨 색깔이 필요해요? 창생 색깔과 강산 색깔 가지면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겪고도 참 원효결서도 제가 이렇게 원효대사께서도 이거 쓰면서 참 얼마나 참 이거 후배들이 앞으로 이거 참 이게 정말 깝깝하구나 하셨겠다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무튼 임진계사 임진왜란으로 강산은 초토화된다. 노론 소론 동인 서인으로 당쟁 당파만 일삼으니 나라의 빛이 사라짐이요. 그죠? 아니 무슨 사색에 무슨 무색인 거예요. 뭔 색깔이 있어요. 서로 믹스해서 색깔을 창조해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모습은 절대 나라에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많이 깨닫고 우리가 온고의 지신이라고 지난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냐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인재는 몰라보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살아다간 이순신 장군은 그냥 아이고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냐 뭐 내가 또 뭐 지지를 이렇게 받게 되니 거의 죽다가 거기 죽을 뻔까지 그렇게 맞고도 1등병 뭐 2등병 신세로 또 이제 해군이 필요하니까 좀 그래도 백의종군 해봐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원균이 그 밀어내고서 원균이 나가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무슨 해전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는 거 그 와키자카한테 완전 다 원균도 죽잖아요. 그러고 나선 딱 12척 남겨놓은 그것도 간신히 출항 안 하고 몰래 이렇게 피해 있던 그렇게 몰래 남겨놨던 그 배를 이순신 장군이 그나마 수소문해서 찾아갖고 다 막 이빨 빠지고 뭐 어디 막 허름하게 된 배들을 모아가지고 그나마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예? 그분은 하늘에서 낸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낸 거예요.
그 제가 원역에서 그 거기에서 내보낸 하늘이 내려보낸 거라니까요. 그 난리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고 싸우고들 있네, 서로. 이거 왜 싸워요? 이게 뭐 국민들끼리, 백성들끼리 싸우나요? 아니에요. 있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있는 사람끼리. 뭐 하느라고? 토론하느라고. 네 말이 틀렸다, 네 말이 틀렸다, 네 이론이 맞다, 네 이론이.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요거 살리는 이론이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요게 조선시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오니 맨날 뼈하고 살길이 아주 원한과 막 이걸 하면서 맨날 이러고나 있으니 뭐가 옵니까? 딱 요게 오는 거예요. 외침병토. 이게 얼마나 1910년 경술련 개인의 치부를 위한 자들에 의해 조선 망국 경술국치와 외의 침탈로 해와 달은 그 빛을 잃는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1392년에 외가 왔죠, 외가. 임진년에 임진왜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년 동안, 그죠? 완전 초토화 됐죠. 강산 초토, 창생 도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딱 1910년에 어떻게 됩니까? 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졌다니까요. 병토 됐어요. 병토 돼가지고 구절이 빠진 것 같은데 1월 무색이에요. 1월 무색. 1월 무색. 이게 빠졌네요. 해와 달이 색을 잃어버렸다. 근데 요 1월 무색 전에 뭐였어요? 아까 사색 무색이었죠. 사색 무색. 뭐 하느라 사색 무색입니까? 고륙상쟁 하느라고, 서로 싸우느라고, 치고받고 맨날 당쟁 싸움이나 했잖아요. 그죠? 고륙상쟁 했단 말이에요. 이거 겪고도 여기 이 외라는 이 사람들한테 이걸 겪고도 또 요 모양 요 꼴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바로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통일신라 시대 때 호국용이 되고자 문무왕이 수중에 묻히면서까지 난 호국용, 나라를 지키는 난 용이 되겠다. 그래서 가문사지 이렇게 용이 이렇게 통하는 그 자제분이 그걸 만들어 놓잖아요. 가문사인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저를 그 딱 보이게끔 수중능이 그 용이 되겠다는 건데 왜? 나 이 이거 이 외놈들 내가 이거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임진왜란으로 또 겪고 그 다음에 또 나라까지 뺏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재경술이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재경술이라. 이 말이 참 이 원어대에서 이게 부자 이게 부귀영화 할 때 돈 아닙니까? 재물. 이 부귀가 오는구나. 아, 이게 감탄사. 아, 이 부구나 이거 부. 이게 언제 오냐? 경술련에 경술국치잖아요. 경술국치. 그죠? 경술국치. 그죠? 아마 글자가 이거 같은데요. 경술국치. 자, 이게 뭐냐? 이때 저기 된 거 아니고 1910년은 한일 합방이고 이 경술련에 이때 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을사오적 이 돈 챙기는 사람들 돈하고 싹 아시잖아요. 아니 원효대사께서 어떻게 부재경술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 구절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애누리 없이 돈 발했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원효결서를 통하면. 뭐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뭐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원효결서를 통해서 말한다면 요거 돈 발해 갖고 나라 팔았다 이거예요. 요거 돈 발해 갖고 요거 부재 경술련에 썸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썸씽이 돈 가지고.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침.
병토됐네. 그죠? 여기는 시차가 조금씩 있어도 이게 다 근데 이거 전엔 또 뭐 아까 그래서 사색무색이다. 고륙상쟁.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네. 그전에는 뭐였어? 임진왜란이고 강산 촉토되고 창생 도탄에 빠졌는데도 그 다음은 당파 싸움. 그 다음은 결국은 이 돈바라는 몇몇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요 사람들한테 그 임진왜란 때 뜻을 못 이룬 결국은 나라를 꿀꺽 했죠. 그죠? 이게 조선 예언입니다. 딱 그 몇 구절. 여기 조선입니다. 조선. 자, 보세요. 간단하지만 자, 청구성조가 귀색상기한테 어떤 그런 그릇한테 이 아주 그릇에게 이 그릇한테 청구성 우리나라의 기운이 이 청구성이 쫙 비쳤다는 거예요. 비쳐가지고 아주 잘 건넜다. 잘 건너서 왕조를 능히 냈는데 왜 무는 잘 대우해 주는데 왜 무인들은 이렇게 무시하냐. 그런데 요까지만 딱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왜요 왜 그냥 왜 침이 와서 8년 와서 창생들이 도탄에 빠지고 임진왜란과 계사년 그 사이에 강산이 초토화되는구나. 그런데도 고륙상쟁하고 사색무색하니 니당 내당 남인이네 소론이네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잡아 죽이고 끌어가고 구족을 멸하네 뭐하네 권력 다툼만 하니까 부재경술에 결국 이 돈발에는 요런 눈치 딱 빠른 요런 사람들이 요 경술련에 돈 가지고 주고받고 해서 왜가 침입해서 우리나라 그냥 병토 그냥 병합해 버렸다. 땅을 영토를 그죠? 이게 조선입니다. 조선에 대한 예언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심플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기미중분 강산진동 공수화방 삼삼하인 연솔시운 복록주도라. 예, 요거는 자, 기미중분 강산진동. 요거 기미중분이 뭡니까? 기미년 3월달. 기미년 3월달 우리가 3.1운동 일어나죠. 만세, 3.1 만세운동. 강산이 진동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공수화방 삼삼하인 빈손 들고 어디를 가냐 어디를 방방곡곡 다니니 33인이 누구인고 이렇게 나와요. 33이잖아요. 또 335 팍 몰려다니는 모습도 되고 그래서 연솔시운 이게 연솔이 아니라 이게 틀렸네요. 이게 란자입니다. 란자 난세 난 그죠? 난솔시운이다. 그러니까 이 난세난이 그러니까 길조 이렇게 좀 뭐 좀 신비스러운 새 또 뭐 이렇게 어린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우리 어린 그 맨손 들고 나온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뭐 요런 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 연솔이 그 연약한 그 뭐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이런 그 학생들 막 이런 진짜 순수한 이 맨날 이거 저 부재경술이나 하고 고륙상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 요런 사람들이 쉬운 운을 열어버렸네. 확 열어버린 거예요. 이 외침 병토된 운을 꽉 눌린 걸 뻥 뚫어버린 거예요. 이 기운이 땅에서 코리아에서 팍 하늘로 올려버린 거예요. 하늘로 이거를 올려버렸다니까요. 기행어지했다니까 이거. 그리고 하늘이 막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이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막 전 국민들이 그 강산 진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빈손으로 33인 김이 독립 33인 계시잖아요. 누구냐 이거예요. 하인. 예? 연솔시운에서 이 연솔이 시운 운을 딱 뭐를 하나 뭔가가 종하면 뭔가는 되는 거잖아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어요. 울로를 이렇게 하다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록주도다. 이 복과 록이 갈라지고 이제 좀 갈라지고 변화되고 하는데 그래도 진흙탕길.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1919년도니까 우리가 1945년까지에 이게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이때 한번 팍 그 에너지가 쫙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음.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자당년에 천시가 개원된다니까요. 병자당년에. 이게 1936년도입니다. 병자년이. 이때 천시가 개원돼요. 이 끌어오르는 이런 기운이 하늘로 쫙 올라간 뒤에 딱 36년에 이 천시가 개원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부재경술 외침 병토가 됐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1910년도가 되고 나서 1919년도에 이렇게 강산 진동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김인현 1919년도에 아주 공수하방 연솔시운이 생기는 겁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33인이. 그죠? 33인. 그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원효대사는 탁 그거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딱 중간중간에 어떤 큰 과도기적 사건들 그것이 지덕상제해가지고 하늘에서 천광하일하는 거거든요. 이게 차고 올라서 거기에서 뭔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회의체를 열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김인현 3.1운동으로 강산이 진동하니 빈손 들고 방방곡곡 335 어디를 가며 33인은 누구인고 난세 울음소리 시작된 운에 백성들 복록이 진창길이구나. 그 뒤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원효대사도 이런 원효대사가 예언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원효대사다. 그러면 그걸 쓸 때 아이고 외침 8년에 이거 강산이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후손들이 다 진창길이구나. 강산 초토화되고 창생들은 도탄에 빠지는구나. 그랬는데도 고륙상쟁해갖고 사생무생하더니 결국 나라 뺏기네 이 친구들. 이러더니 결국은 이제 우리 또 이 고사리 같은 손 가진 이 백성들이 또 막 강산 진동하면서 3-4마인 다니는 모습이 보이니 이거 진창길이구나. 이거 남의 나라 이거 일본 이거 외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냐 이거 이렇게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자당년 이제 1936년이 그러니까 아까 1919년에서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진창길을 걸어오죠. 진창길을 걸어왔는데 1936년에 천시가 개원돼요. 병자년에 천시가 개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효대사의 원효결서에는 천시개원, 자미개원, 자시개원 요게 딱 3번 나와요. 3번. 근데 그게 열리고 나면 뭔가 변화가 생겨요. 큰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 천시가 개원돼가지고 열려가지고 위 외놈들이 망해라 망하는 징조로 딱 천시에서 결정을 내려요. 이 외가 망할 딱 징조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결정해버려요. 뭐를? 천시를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어떤 자미개원, 천시개원이 있는데 천시가 열려서 하늘의 어떤 시장, 어떤 하늘의 회의체가 열려서 외가 어떻게 되게? 망하게 이제 그만 이제 물러나게 내립니다. 그래서 정축 6년에 병자 정축이잖아. 그럼 1937년도예요. 1937년도에 외가 막 중국을 침략해. 또 그리고 계속 막 이제 막 외국, 뭐 미국 막 이렇게 이런 일을 막 벌여요. 그래갖고 이게 정축년도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6년인가 몇 년간을 가요. 6년간 중일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6년이면 43년 되잖아요. 1943년도. 해방되는 거예요. 외적 자퇴, 의류 입추. 이게 1945년도 8월이잖아요. 가을 입추 이거 8월.
외적이 스스로 물러나게 된다. 얘네가 정충 6년도에 중원을 외침하게끔 망조를 여기서 결정을 내려버린다니까요. 천시개원에서 결정을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런 짓을 해야 망하게 아주 그냥 뭐 이제 더 확장하려고 이렇게 천시를 열어버려요. 이렇게 회의를 내려요. 저기를 침략하게 해서 결국은 이게 몇 년 뒤에는 막을 내리게. 좌태 스스로 물러나는구나. 그죠? 이렇게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자, 강산진동의 지기가 하늘에 올라. 1930 이게 강산진동의 지기가 하늘에 올랐다는 게 뭡니까? 1919년에 아까 란솔시운 뭔가 독립운동가,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3.1운동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에 올라가서 일정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늘에서도 이게 우리가 뭐 오르는 게 이게 뭐 내일 아침 뭐 내일 모레 글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일이라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차여서 천시가 개원되고 일본은 망조로 가게 되니 이듬해 정춘년부터 6년간 중일 정쟁이 일어나고 45년 을인년 가을에 드디어 왜가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가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일제강점기도 칠정축이 유통종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국가 고려에서 조선 지금까지 벌써 많이 흘러왔죠. 통일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 조선에서 일제, 임진왜란, 그다음에 부재경술의 외침 병토, 일제강점기에서 3.1운동, 그다음에 일본의 외망지조, 망하는 기운이 돌고 중원을 침략하고 1945년에 드디어 일본이 막을 내리는 스스로가 물러나는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원효결서의 중간쯤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김희중분 강산 진동했다가 그죠? 자, 이렇게 했다가 공수화방 3, 4만인 해서 병자당년에 천시개원에서 외망지조가 들고 정충 6년 외침중원에서 의류 입추에 외적 자퇴를 하니 까지가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제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물러나는 이제 끝나는 요까지의 예언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주 몇 구절 안 되죠. 이 원효 결서 요 구절이. 근데 엑기스처럼 딱딱 들어가 있는 말만 들어가 있어요. 하실 말씀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절부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